자, 이번 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 8차 이 변론이 열립니다. 7차 변론 기일에는요. 이상민 전 장관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좀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행안부 직원이나 또는 경찰청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으신가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헌재 이상민 장관이요. 헌재 출석에서는 진술을 할지 여기서 핵심 쟁점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를 봐는 게 좋은 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윤건영 의원 질문처럼 이제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까? 이제 그게 큰 거 같고 또 국무회의 관련된 거. 예. 지난번 변론기일 때는 이상민 국회에서 말이죠. 네네. 국회에서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지금 보신 그렇죠. 것처럼. 예. 변론기일에 나와서까지 답변 안 할까?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국무회의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단전단수 이런 얘기는 보도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언이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국회에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미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국무회의가 적절했느냐 여부, 단전단수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느냐, 계엄 전에 아마 그런 걸 따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이제 이번 주까지만 잡혀 있어요. 7차, 8차까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반론 종결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증인을 더 채택하거나 기일을 추가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네네. 하루에 한 사건에 증인 4명 하는 것은 제 요즘 뭐 쉽게 말해 시쳇말로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신청인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예. 지금 그 4명뿐만 아니고 지금 반대 신문도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해서 미리 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얘기를 하지만 네네. 제 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과정에서 반대 신문권 그 신문 사항을 미리 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결국 상대방이 어떤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추신문이 끝나면 그때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 전에 냅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절차, 나중에 그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증언도 있어야만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마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요 헌재가 증인신문 기간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영배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질문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한번 좀 보시죠.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범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단장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요, 헌재가 절차의 이 진행에만 이 급급한 모습이라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헌재는 양측에 이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문영배 권한대행께서 화장실이 급하셨나요? 그렇게 매몰차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는 차례를 딱 한 차례로 제한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한테만 했죠. 한 예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3심 아닙니까? 3심? 헌재는 단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기일이 지금 8차례 지정돼 있습니다. 헌재법에 관련됐을 때 기일 지정을 할 때는 형사법에 근거해서 준용하거든요.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8차례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일에서 진전이 뭔가 더 복잡하게 논란이 된다면 시간을 두고 기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목요일로 딱 정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 답변은 90분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게 좀 더 시간을 줘서 깊이 있는 어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곽근 변호인이 하나 질문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아 이거 얼마나 3분이 뭐 대수입니까? 아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예. 계엄이 내란이다 이런 등치나 그런 분위기, 광폭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에 맞는지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했을 때 헌재? 이거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예. 그런 과정을 잘 해야지만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